3분 지났네요. 자, 지금부터 우리 RCC 일기생을 위한 1회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원 제창하시겠습니다. 사원 준비! 야! 야! 사원 시작! 영혼은 수지역이며 생각을 정의한다. 믿음의 믿음의 겸손히 섬긴다. 가자! 가자! 네. 아침 일찍부터 서두르셨죠? 만나러 가시느라고 또 준비시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또 앉아서 이제 RCC 강의를 들으시려고 준비하시는 여러분 멋있습니다. 자, RCC 개념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R코스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곧 사업이 되어서 부자가 되는 법을 한 달 동안 배우는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함재창 했으니까 제가 응소할게요. 네, 우리 강사님들은 강의하실 때 마이크를 켜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하는 목적은 우리 AB 코스를 완강하신 분들에게 기초 수업을 마친 후에 이제 사업으로서의 비전을 확고하게 가기 위한 그런 목적을 두고 있고, 또 미션을 통해서 사업자의 기본 자세를 또 갖추게 하는 이런 목적이 있고, 또 마인드가 갖춰진 사업자분들을 발굴하는 목적을 갖고 지금 이렇게 본사에서 ABR 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AB 코스를 완수하신 분들 중에 지금 R 코스로 넘어오셔서 열심히 지금 애텀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단계에 계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어떤 이유로 이 코스에 합류하셨든지 여러분들에게 또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이 꼭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마 우리 멘토분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주고 미션을 수행할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애터미를 잘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긴장하고 계시네. 이분이 긴장하는 모습을 별로 못 보는데. 자, 우리 첫 번째 강의 애터미 비즈니스 실무 계보도 구축하는 방법과 수당 타는 방법에 대해서 최은경 스타마스터님께서 오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최은경 스타마스터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주시고요. 잠깐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보이네요. 보이시나요? 지금은 본부장님 얼굴이 보여요. 잠깐만요. 화면 공유 다시 해볼게요. 네. 까맣게 보이는데? 됐어요. 네. 네. 그런데 본부장님이 얼굴이 안 보이네. 짜잔, 나왔습니다. 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RCC 실무 강의를 맡은 스타마스터 최은경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ACC, BCC 클래스를 통해서 스스로 제품을 구매하는 현명한 소비자 교실인 ACC, 그리고 소비가 소득이 되는 BCC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는 소비자 교실인 RCC, 리치 컨슈머 클래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신 RCC 일기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애텀이란 도구를 이미 만나셨고 이제 하나하나 배우고 알아가고 계실 텐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RCC 실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강의는 계보도 구축 방법과 수당 타는 법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보도 구축 방법에는 회원 자격, 명단 작성, 좌우 그룹 계보도 펼치기, 두 번째는 수당 타는 법에서는 계보도 색상 의미, 하위 매출, 후원수당, 그리고 후원수당 지급 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애터미 회원이시죠?
애터미 회원 자격은 만 20세 이상이면 아무런 강제 조항 없이 누구나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회원가입이 공무원, 교원, 군인, 법인 등은 회원가입이 불가합니다. 이것은 애터미 소득이 연금성이라는 성격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애터미 회원은 애터미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와 직접 소비자를 구축하는 사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1년 동안 소비만 하는 소비자였다가 이제 소비자 그룹을 구축하는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수당을 받는 조건은 소비자와 사업자가 다르지 않아요. 저도 큰 의미에서는 소비자 그룹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사업자가 되고 사업자 역시 소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원으로 소비자가 되고 또 사업자가 된다 해도 별 리스크는 없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내가 받은 애터미 정보를 나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으시죠? 그리고 분명 이 애터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명단 작성입니다. 그리고 명단을 작성한 대로 하나하나 회원가입을 하면서 계보들을 전개해 나가시고 그렇게 전개된 계보도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하위 매출과 후원 수당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애터미 앱으로 보는 방법을 지금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단 작성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터미 사업은 가만히 사업이라고 합니다.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뜻으로 가만히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만날 대상이 필요하시겠죠. 그 대상이 바로 명단입니다. 애터미 사업은 사람과 사람 간의 사업이고 멤버십을 늘려가는 일인 만큼 누구를 만날 것인가 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은 일의 시작이고 사업 진행에 있어서 첫 번째입니다. 가서 만나서 이야기해야 그 대상이 소비자가 되던 부업자가 되던 또는 전업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머릿속에 있는 내가 아는 사람 전부를 종이에 적어봅니다. 중요한 건 사업을 할 사람을 적는 것이 아니라 치약, 칫솔 등 생필품을 쓰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핸드폰에 저장되어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가는 단골 가게 사장님, 종업원 등등 전부 쓸 수 있습니다. 일단 처음 명단을 적는 분들은 명단을 작성하는데 어색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번에 RCC 미션 중에 10명의 소비자에게 제품 전달할 미션이 있으셨죠. 그분은 나에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가까운 분들이실 거예요. 그분들을 시작으로 적으셔도 좋습니다. 휴대폰을 열고 평소에 치약 칫솔 쓰는 사람을 전부 씁니다. 우리나라에 치약 칫솔 안 쓰시는 분은 없으시죠? 내 마음에 이 사람은 안 쓸 것 같다, 내 얘기는 듣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모두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애터미를 나에게 알려주신 분이 계시죠? 지금 애터미에게 여러분들에게 애터미를 알려주신 분을 스폰서라고 하는데요. 이제 명단 적은 것을 스폰서님과 함께 상담을 통해서 인맥을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 명단을 그룹별로 작은 덩어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족이면 가족끼리, 학교 친구는 학교 친구끼리, 직장 동료는 직장 동료끼리, 가족 모임 등등 하나하나 작은 덩어리를 나누시고 그것을 좌우 5대5가 되도록 두 줄로 나눕니다. 왜 두 줄로 나눠야 하냐면 애터미에서 수당받는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 두 줄을 크게 구분해서 작성해 보세요. 혹시 지금 떠오른 사람이 없다 또는 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인맥이 진짜 없다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하고 매일매일 누군가를 만나기 때문에 명단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보들을 위한 명단 작성을 마쳤습니다. 애터미에서 말하는 계보도는 바로 상속이 되는 돈나무입니다. 그렇다 보니 계보도를 잘 만드는 건 무엇보다 중요하고 계보도에 회원을 가입시킬 때는 경험 많은 스폰서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계보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나로부터 좌우 그룹, 좌그룹과 우그룹으로 만들어집니다. 좌라인에는 초중고 동창, 종교 모임, 우라인에는 가족과 동호회 모임이 있습니다. 먼저 초등 동창에게 애터미를 알렸더니 천서진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던 주단태와 그리고 오윤희가 가입을 했습니다. 우라인에는 가족인 유재석이 자전거 동호회 회원인 송준기가 가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보도가 좌그룹과 우그룹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아이유를 만났습니다. 아이유도 회원가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이유는 분류가 초등 동창이므로 좌라인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좌라인에 가입해야 되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때 대부분 고민을 합니다. 내 계보들을 보니 좌라인에는 스폰서와 인맥도 내려가고 매출도 제법 많이 올라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많이 가입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소개로 더 많이 가입이 되겠죠. 우라인을 보니 뭔가 초라해 보입니다. 기껏해야 오빠인 유재석인 소비만 하고 있고 포인트가 많이 뜨지 않습니다. 그때 아이유가 가입하겠다고 할 때 나는 이런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유를 우라인에 가입하면 좌라인과 우라인이 딱 맞아 떨어지겠지? 라고 말이죠.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는 고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계보들을 만들어야 할까요?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는 계보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같은 인맥은 같은 라인에 가입을 해야 하고 그들과 함께 매출을 공유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당장 아이유가 우라인에 가입되면 매출이 일어나서 잠깐요. 다음 장이 안 넘어가네요. 당장 아이유가 우라인에 가입되면 매출이 일어나서 좌와 우가 맞아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같은 인맥과 매출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천서진 인맥을 우측에 가입을 하고 또 주단태는 주단태의 인맥을 우측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나의 인맥은 좌라인에 아이유 아래에 펼쳐가 나가고 우라인은 송중기 아래를 펼쳐 내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맥을 여기저기 흩어놓으면 튼튼한 계보들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 인맥을 한 줄로 펼쳐 내려가면서 서로 매출을 공유하면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자, 실제 핸드폰을 열고 애터미 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ACC 코스에서 애터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하신 거를 많이들 배우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 잊으셨죠? 애터미 앱을 열고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들어가시면 하단에 애터미 쇼핑몰과 마이 오피스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나의 수당을 보기 위해서는 마이 오피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이 오피스 창이 열리고 오른쪽에 오피스 홈, 계보도, 하위 매출, 수당 정산, 나의 애터미까지 총 5가지가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보도를 클릭하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들어가 보니까 계보도에는 여러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이 색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애터미 제품을 주문하게 되면 모든 애터미 제품에는 PB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차피 쓸 생필품이고 품질도 괜찮고 가격도 착해서 제품을 하나하나 쓰다 보면 포인트가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모인 매출 포인트가 30만 PB가 안 채워졌을 때는 내 아이디란에 초록색 창이 뜹니다. 내가 해머니도 먹고 화장품도 쓰고 필요한 생필품을 쓰다가 보면 어느 날 30만 포인트가 채워지는 날이 옵니다. 이럴 때 내 아이디란에 파란색 창으로 바뀌면서 에이전트라는 표시가 됩니다. 초록색 창과 파란색 창에 본인 매출 30만 PB는 나중에 수당받을 조건이 됩니다. 유념할 것은 1년에 한 번도 제품을 구매하지 않거나 또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은 한 번도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셨다면 6개월이 되는 날 내 이름이 주황색 창이 뜨고 전화기 모양이 생깁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애터미 제품 아무거나 한 개를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1년 더 회원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회원 번호에 회색 창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본인 매출이 1년간 없어서 자동적으로 탈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탈퇴가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저 회원 자격 유지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원래 아이디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자동 탈퇴된 지 한 달 안에 이렇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들어가 보니까 실제 계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오피스에서 하단의 계보도를 클릭하시면 맨 위에는 나를 기준으로 계보도가 나옵니다.
나는 30만 포인트 이상을 제품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파란색 창이 뜹니다. 나를 기준으로 좌라인, 우라인 두 줄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오른쪽 첫 번째 회원은 파란색 창이고 두 번째 회원은 초록색 창입니다. 여기 보이는 초록색 창은 신규이거나 아직 30만 포인트가 안 된 회원입니다. 좌라인의 회색이 보이시죠? 이분은 1년간 제품이 구입이 없어서 또 후원인 탈퇴를 해서 자동 탈퇴가 된 회원입니다. 다음은 하위 매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나 하위로 좌우 회원 가입을 하고 본인들이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하위 매치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이 오피스 하단 카테고리에 하위 매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하위 매출은 그날 실시간으로 나의 하위 매출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화면에서는 좌에 15만 5천 포인트가, 우에는 14만 2,500 포인트가 그날 하루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하위 매출이 모여 일정한 조건이 되면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터미는 매주 화요일에 후원수당이 주급으로 내 통장에, 그것도 현금으로 캐시백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캐시백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애터미 후원수당 지급 방식을 알아볼 텐데요. 애터미는 마감이 없습니다. 마감이 없다는 것은 포인트가 달이 지나고 해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좌우에 30만 포인트가 될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것입니다. 즉, 수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거죠. 무한누적 들어보셨죠? 소비자분들은 누구나 후원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0만 포인트가 적립이 되면 1일 정산이 되어 주급으로 다음 주 화요일 내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그렇다면 포인트가 어떻게 적립이 되는지 알아볼까요? 애터미는 좌우 30만 포인트가 되면 수당을 받습니다. 매주 수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몇 번 수당을 받는지,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서 그 다음 주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 예시를 보겠습니다. 5월 26일 수요일에 6월 1일 화요일까지 몇 번 수당을 받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5월 26일 좌우 30만 포인트가 되지 않아 5월 27일에는 포인트가 그대로 이월되었습니다. 5월 27일 좌 20만, 우 10만 포인트 매출이 발생되어 좌 30만, 우 30만 포인트가 되어서 15점을 받고 7급이 되었습니다. 7급이 되어서 6만 원 정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월 27일 포인트 7급이 되었기 때문에 5월 28일 포인트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5월 28일에는 좌우 0대 0이 되면서 리셋이 됩니다. 5월 28일에는 좌 15만, 우 20만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이렇게 5월 31일까지 적립된 포인트는 좌 23만, 우 27만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한누적이 아닌 회사에서는 6월 1일 달이 바뀌면서 지난달 5월 31일 포인트는 모두 소멸되고 제로가 됩니다. 그렇게 애터미는 무한누적이 되는 수당 체계라서 5월 31일 포인트가 사라지지 않고 2월 되어서 6월 1일에 드디어 좌 30만, 우 30만 포인트가 되어서 다시 15점을 받고 7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5월 26일 부터 6월 1일 두 번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주 화요일인 6월 8일에 약 12만 원의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좋으시죠? 실제 후원수당을 보겠습니다. 마이 오피스 수당 정산칸에 후원수당 카테고리를 클릭하시고 수당 정산 내역 옆에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두 번째 칸에 후원수당 발생 내역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실제 후원수당 발생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7월 10일 좌우 30만 포인트가 넘었기 때문에 수당이 발생이 되고 취득 점수 15점, 7점을 받게 됩니다. 현재 포인트당 엔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4,300원이 되고 약 6만 5천 원 정도의 후원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나이 하부에 제품을 쓰는 회원이 늘어나면 어느 날 하루에 좌 30만, 우 30만 포인트 받는 날이 옵니다. 이렇게 되면 나이 하루 일당은 6만 원이 되고 그렇게 매일매일 좌우 30만 포인트를 받게 된다면 애터미에서는 돈이 나오는 파이프라인을 거의 90%를 구축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 멤버십이 더 많이 구축되면 내 포인트가 하루에
5천만 포인트가 되어 하루 일당 13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 30만 포인트를 적립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하루 5천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애터미의 무한단계 힘은 이미 5천만 대 5천만 포인트 훌쩍 넘어서 하루 일당으로 130만 원을 받는 분이 이미 애터미에는 여러분이 계십니다. 지난번 ACC, BCC 강의를 통해서 무한단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한단계라 하면 나의 계보도에 가입한 인맥도 있지만 분명 내가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가입되어 있는 회원분들도 분명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나의 하위에 100명이던 1000명이던 10,000명이던 단계를 나누지 않고 나의 하위에 들어온 모든 소비자분들을 마치 내가 가입한 것처럼 모든 포인트를 공유하는 것을 무한단계라고 합니다. 즉 단계를 나누지 않고 나의 하부를 전부 무한으로 인정해 둔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한단계, 무한누적. 그래서 우리 애터미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한다면 나의 하부의 지인뿐만 아니고 지인의 지인을 연결해 보면 글로벌 회원도 언젠가는 들어올 것이고 나처럼 애터미 제품을 사랑하는 회원들이 언젠가는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시간만 다를 뿐이지 언젠가는 하루 만에 5천만 대 5천만 포인트가 뜨는 날이 분명 오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후원 수당만 3천만 원이 넘는 소득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받고 싶으시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애터미의 소득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이 가능한 일이며 구축해 놓은 시스템은 끊임없이 수당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애터미 회원 아이디는 3대까지 상속이 가능합니다. 내가 5천만이 열리는 코드를 만들어 놓게 된다면 이 아이디를 딸의 딸까지 물려줄 수 있습니다. 3대 상속을 해주는 멋진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돈 들고 계시는 거 보이시죠?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 생각하시면 정말 기분 좋지 않겠어요? 그죠? 이 정보를 듣고 계시지만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옆에 계신 경험 많은 스폰서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RCC 일기 여러분, 오늘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다면 머리로 좀 이해가 되셨을 거지만 배운 내용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시면 튼튼하고 멋진 돈나무를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스타마스터 최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문서 공유한 채로 사진 한번 찍을 수 있게 첫 번째 페이지를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페이지요. 네, 화면 공유해 네. 주시고. 맨 첫 번째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네.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네. 앞쪽으로 쭉 가시면. 아니, 이 화면도 괜찮을 것 같아요. RCC 실무강의 써 있으니까. 네. 이 상태로 여러분 각자 포토타임 드리겠습니다. 각자 사진 촬영해 보세요. 내 얼굴이 나오고 강사님과 이 화면이 지금 같이 나온 상태로 여러분 사진 찍겠습니다. 예쁜 모습으로 찍으세요. 열 셀까요? 열? 하나, 둘, 셋, 넷, 너무 늦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원경 본부장님 화면 풀어주시고 강의 준비해 주시느라 여러분 PPT 자료 보시면 얼마나 노력한지 아시겠죠? 이분이 기계치였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막 하고자 하는 그 생각이 어떻게 변화를 시키는지 놀라울 정도로 제가 PPT 자료를 어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쉽고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이 될 수 있을까 아마 이 PPT 자료 준비하시면서 노력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최은경 스타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오토 판매사, 우리 애터미에서 완벽한 성공자, 거의 90% 이상 왔다 얘기하는 오토 판매사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성, 또 상속의 비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준비해 주셨는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진 스타마스터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애터미 에이스 스타마스터 백승지입니다. RCC 이제 줌 미팅 1강 1기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진행하는 순서는 동영상, 간단한 동영상 10분 정도 보고요. 그리고 나서 PPT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성 소득에 관한 동영상이고요. 잘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보려고 그러면 이게 좀 잘 안 봐져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고 한번 생각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공유할게요. 아름다운 계곡이 있는 작은 마을에 파블로와 브루노라는 젊은 두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젊은 사람들이었으며 자신들을 위한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마을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종종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파블로와 브루노는 힘든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고 꿈을 이룰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마을의 이장이 마을을 가로질러 있는 산 위에 있는 샘에서 샘물을 길어 마을로 실어 나르기 위해 2명을 고용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젊은 두 사람은 마을로 배달되는 샘물의 양에 따라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브루노와 파블로는 열정적으로 일에 임했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브루노와 파블로는 양동이를 가져가서 샘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지고 마을로 돌아오면서 열심히 일했죠. 밤에는 그날 받은 임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브루노는 자신의 일과 자신이 번 돈에 만족했습니다. 그는 이 일로 꿈을 이루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브루노는 자신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 한 번에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더 큰 양동이를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브루노는 돈을 더 많이 벌면 머지않아 자신이 꿈꾸던 소와 그리고 집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반면 파블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날이 저무면 등은 아파하고 손은 쓰리고 그는 완전히 지쳐버렸죠. 파블로는 돈을 보다 많이 벌 수 있는 좀 더 쉬운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파블로는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산에 있는 샘에서 마을로 물을 나르는 상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면 양동이를 가지고 샘에서 마을로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고 더 많은 물을 나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곧 그는 자신의 생각에 너무나 신이 나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파블로는 물론 자신의 생각을 친구인 브루노에게 알려주고 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일에 함께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브루노는 파블로의 생각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브루노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내 돈으로 오늘 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빨리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브루노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것을 지연시킬 뿐이라고 느꼈습니다. 대신 브루노는 더 큰 양동이를 갖고 이 샘물에 좀 더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는 이 방법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파블로는 자신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과 이걸 완성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파블로는 이것이 완성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목표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매일 그는 전과 같이 일하고 물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주말이나 쉬는 시간에는 열심히 돌이 많은 땅을 파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갔지요. 첫 달에 사람들은 파블로가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브루노와 마을 사람들은 비웃으면서 그를 놀려댔습니다. 사람들은 파블로를 파이프라인맨이라고 불렀죠. 이 기간 동안 브루노의 수입은 2배가 됐습니다. 그는 벌써 소와 더 큰 집을 샀답니다.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었죠. 브루노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물을 날라서 힘들게 번 돈으로 술집에 가서 즐겼답니다. 하지만 브루노는 매일 그 무거운 양동이를 지고 다니기에는 등이 굽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졌고 몸은 피곤했습니다. 곧 그는 몸이 약해져서 점점 더 적은 물을 나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파블로는 1달, 2달 계속 일했습니다. 곧 한 해가 지나고 이듬해가 됐습니다. 마침내 파블로는 파이프라인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파블로는 양동이를 지는 것 대신 그의 파이프라인을 사용해서 물을 마을로 날랐습니다. 파블로는 그전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게 됐습니다. 물은 계속해서 마을로 흘러들어왔지요. 파블로가 일하지 않는 동안에도, 그가 잠을 자고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물은 흘렀습니다. 파블로는 행복했으며 자신의 안목과 인내력과 노력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의 수입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물이 흐르는 동안 계속 흘러들어왔습니다. 브루노와 파블로의 이야기는 인생의 한 단면을 반영합니다. 이들의 직업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을 상징합니다. 브루노는 양동이를 이용해서 돈을 법니다. 그는 양동이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산에 있는 샘물에서 물을 길어와서 돈과 바꿉니다. 수입을 늘리려면 샘으로 보다 자주 가거나 더 큰 양동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현실의 삶에서도 우리는 열심히 일함으로써 수입을 늘리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예를 들어 초과 근무를 하거나 부업을 갖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더 많은 돈을 주는 자리로 옮김으로써 양동이의 크기를 키웁니다. 이 경우에는 종종 그 일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지요. 우리 중에 대부분은 브루노와 같이 돈을 시간으로 바꿉니다. 모든 사람은 하루에 오직 24시간만을 갖고 있으며 모든 시간을 일하는 데만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는 우리가 나이, 건강 또는 다른 이유로 더 이상 돈을 시간과 바꿀 수 없는 때가 왔을 경우입니다. 이때 우리의 수입은 멈추게 됩니다. 이제 파블로가 했던 일을 살펴봅시다. 매우 지혜롭게도 파블로는 그의 전 시간을 제한적인 수익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시간만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파이프라인이 물이 흐르는 동안 계속해서 수입을 가져다 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매일 일했던 시간보다 몇 배의 수입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파블로는 아마도 나이나 건강 때문에 어느 날 그가 쓸 수 있는 시간과 돈을 바꾸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파블로는 이 파이프라인 아이디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 파이프라인을 열심히 만들기만 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완성되자 파블로는 그의 수입이 계속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물의 흐름을 점검하고 보수할 수 있었습니다. 파블로는 수입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항상 직접 시간과 돈을 바꿀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정말 더 좋은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여전히 시간과 돈을 직접 바꾸는 브루노와 같습니까? 아니면 파블로와 같이 계속되는 수입을 위해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유지 보수하기를 바라십니까? 만약 당신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이 생각에 관심이 있다면 이 프레젠테이션을 보내준 분에게 연락하십시오. 당신도 오늘 당신만의 파이프라인을 만들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 잘 보셨나요? 네. 지금 이제 그 짧은 우화지만 이 우화 안에 담긴 통찰력이 좀 많아요. 뭐냐면 누구나 어떤 사람들은 다 시간과 돈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애터미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인지를 하셔야 되냐면 이게 파이프라인 사업이라는 걸 인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냐면 파이프라인이 건설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건설이 되게 되면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지한 다음에 애터미 사업을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접근할 때 이게 시간과 돈을 바꾸는 일과 혼동하시기 때문에 당장의 수입이 안 됐을 경우에 되게 좌절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그 건설이 완성이 됐을 때 비로소 그 돈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 그 시작이 오토 판매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도 인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 돈은 들어오지만 그것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들어오진 않겠죠. 하지만 완성이 됐을 때는 계속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화면 공유하면서 한번 말씀을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는 잘 들리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오토판매사 연금성 상속의 비전. 이 오토판매사가 이렇게 전체 주제고요. 그 다음에 부제가 연금성 상속의 비전이에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어요. 연금성도 얘기해야 되고요. 상속도 얘기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연금성 상속의 이유 첫 번째입니다. 왜 연금성 상속이 되는지 애터미가. 이게 쇼핑몰을 분양해 준 개념이에요. 뭐냐면 회원가입을 하는 동시에 회사는 어떻게 보냐면 쇼핑몰을 분양해주고 이 쇼핑몰에 소유권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소유권을 주고 재산권으로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애터미 회원권은 법적 재산권에 해당되는데 이 법률 근거가 다음에 나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단계 판매 조직 및 다단계 판매연의 지위를 양도 양수를 금지한다. 이게 뭐냐면 내 회원 코드를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팔 수 없고 살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다만 다단계 판매연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에 본인 사망 시에는 또 회사 전체가 이제 양도 양수가 됐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게 법률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법률은 강제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고 예외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강제적인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애터미는 상속을 시행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다 얘기를 하는 게 상속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실제적으로 상속이 되려고 그러면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건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애터미는 이 법률 조항에 근거해서 상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최현경 본부장님이 너무 설명 잘 해주셨는데 3대까지 상속이에요. 3대까지. 내 자녀의 손자까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금성 상속의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쇼핑몰이 내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거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비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자녀가 상속을 받았다 치자고요. 근데 이 아이가 월간 유지를 해야 돼요. 매달 매출을 올려야 돼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있겠는데 단련이 돼서 내 아이가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상속이 의미가 없겠죠. 근데 저희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근데 이거 제가 CEO의 관점에서 한번 봐볼게요. 내가 만약에 애터미 회사의 CEO라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 회사를 뭐 자영업 하신 분도 있고 지금 아까 보니까 한복집을 운영하시는 분도 잠깐 보이던데 예,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죠. 왜? 월세는 누가 내냐고 월세는. 그쵸? 전기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 인터넷비 내야죠. 누가 내냐고. 그래서 모든 네트워크 회사가 전 세계 모든 네트워크 회사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회사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는 의미는 뭐냐면 회사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생필품을 팔아야 돼요. 이 생필품 계속적으로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는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생필품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빨 안 닦으면 하루라도 이빨 안 닦으면 텁텁해서 못 살아요, 사람이. 머리 안 감으면 머리가 떡집니다. 예, 못 살아요. 반드시 감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생필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대중 명품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대중이 쓰는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명품의 품질을 가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품질은 백화점이 되고 가격은 마트가 되는 거예요. 자, 생필품이에요. 여러분이 쓰는 화장지, 여러분이 쓰는 샴푸, 여러분이 쓰는 화장품 모두가 너무나 품질 있는 가격이 싸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요거예요. 바로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비자에 의한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쇼핑몰을 낼 거예요. 두 번째는 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근데 세 번째, 자꾸 구매가 일어난대.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연금성이 되려고 그러면 이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계속적인 구매가 내 쇼핑몰 안에서 일어나야지만 나에게 소득이 들어오는 거예요. 소비자에 의한 자발적인 재구매. 요게 별 5개, 요게 별 5개. 그래서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제품을 막 샘플도 돌리고 하셨어요. 이건 좋아요. 한번 써볼게요. 해서 쓰셨어요. 쓰셨는데 어느 날 시간이 흘러서 그 사람이 다시 전화가 오는 거죠. 이것 좀 갖다 주세요. 이럴 때 벌떡 일어나는 거죠. 벌떡 일어난 이유.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볼게요.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가보면 우리 애터미 회사가 매출이 일어나는 그 항목들이 나오고요. 품목들이 나오고 거기에 각각의 매출액이 기록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2위에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가 나오기 전에 5위가 뭐였냐면 칫솔이었습니다. 칫솔. 여러분 객단가가 얼마죠? 990원이에요. 칫솔이. 그럼 치약은 얼마인가요? 치약? 3,000원이에요. 여러분 3,000원. 3,000원 갖고 316억을 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자발적인 재구매 평생 써야 되는 거. 그럼 내 쇼핑몰이야. 근데 내 쇼핑몰입니다. 근데 거기서 계속 치약과 칫솔이 구매가 일어나고요. 유산균, 더페임, 스킨케어, 그리고 해모임이 매출이 일어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소비자에 의해서. 그러면 계속적인 연금성 소득이 만들어지겠죠. 논리적으로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게 6년 연속 해모임 같은 경우에는 단일 품목 매출 1위예요. 건강기능식품에 1,755억을 한 거죠. 이게 2019년도 기준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를 봤어요. 최신 데이터가 올라왔는지 보려고 봤는데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2019년도가 아직 지금 최신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종업계 뷰티 매출 1위예요. 더페임이, 앱솔루트가. 보시면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객단가가 낮습니다. 해모임 같은 경우에는 84,000원이에요. 예, 다른 그 회사 같은 경우 200만 원 이상의 제품이 많은데 저희는 팩으로 하지 않고 해모임 한 단일 품목이 84,000원짜리가 1,755억원 한 거고요. 앱솔루트 스킨케어가 6종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6종이 938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재구매의 그 컨텐츠로 봤을 때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매출액이에요. 아까 전에 해모임 매출 보셨을 거예요. 1,755억 원. 이제 타사를 비교했으면 그렇긴 하지만 허벌라이프 보시면 1,855억 원입니다. 이게 이제 2020년도 공정위 발표 기준이니까 이것도 2019년도 기준이에요.
그러면 저희 해모임 하나의 매출이 한 회사의 매출과 맞먹는 상황이 됐고, 지금 2019년도 기준에서 애터미가 1조 800억을 한 겁니다. 아메이는 1조 2천억 원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양 두 회사가 다단계 업체를, 한국의 다단계 업체를 끌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객단가가 낮다는 점이에요. 계속 객단가가 낮고 저희는 400여 가지 상품으로 1조 800억을 했다는 것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매출은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연금성 상속이 되려 그러면 어떻게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장하고 있는 회사고요. 매년 15%씩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회원수가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회원수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싼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000만 명이 마지노선, 1000만 명이 이제 그 시장 지배력을 갖는 숫자예요. 저희가 지금 2019년도 기준으로 358만 명인데 해외까지 하면 지금 그 거의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중국이 지금 들어오면서 해외는 아직 포함이 안 되는 숫자예요. 근데 2020년에 2021년도까지 왔기 때문에 거의 600에서 700만 정도를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상황이 그렇고요. 근데 그 중에 후원 수당을 수령하지 않는 회원은 뭐냐면 한 번도 수당을 수령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86.33%예요. 그러면 14%만 수당을 받았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수당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받으셨을 겁니다. 아까 최은경 고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당을 어떻게 받는지 다 경험하셨죠? 그것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안 받으신 분들이, 자, 10에 8, 9은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아파트에 사시거나 하신 분들은 재활용하는 데 가보세요. 혹시나 박스가 나왔는지, 애터미 그 용기가 있는지 보세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아직도 발전 가능성이 큰 거죠. 자, 또 하나,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근거 하나는 반품률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0.19 반품률이네, 뭐 다른 회사도 좀 낫네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매출을 보셨죠? 수많은 건수, 객단가가 나는 수많은 건수 중에 반품률이 0.19라는 얘기는 반품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면서 반품률도 적다? 이거는 연금성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자,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는 쇼핑몰이고요. 쇼핑몰 나에게 줬다. 두 번째는 모든 조건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지금 이제 매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예요. 요거. 왜냐하면 해외 수출 지속적인 해외 멤버십이 증가가 있습니다. 아까 들으셨던 대로 무한 단계예요. 무한 단계. 그러니까 내 쇼핑몰에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구매하냐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이 되는데 그것이 단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명이 됐든 2억 명이 됐든 내 소비자가 될 수 있고, 근데 그것이 글로벌 원 마케팅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0개 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외우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외우는 게 있는데 한번 해보면 한미일 캐대 신칸필 말맥 이런 게 있어요. 한국, 뭐 미국, 일본, 캐나다, 대만, 싱가포르 이렇게 해서 첫 자만 따서 외우는 게 있는데 지금 터키까지 오픈이 돼 있어요. 터키까지 총 20여 개국에 오픈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 쇼핑몰이 내 건데 이 쇼핑몰이 전 세계에 나의 지사가 오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가 전 세계에서 나의 쇼핑몰의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 3억 불 수출탑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적 수출액만 8억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근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2019년도에 1억 불 수출탑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2년 만에 3억 불이 된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그 글로벌 매출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모든 매출을 N가로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는 것은 이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회사가 단기간에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결국엔 연금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상속으로 연금성으로 가져갈 수 있는 회사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자, 성장률은 많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아까 브루너처럼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졌어요. 이제 코로나가 사태가 터져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성장 변화를 봤을 때도 다 마이너스 찍고 있는데 다행히도 한국은 방어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으로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은 되게 힘겹게 살고 계세요. 자, 매출이 급감하는 거죠. 근데 한 분야가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플랫폼 사업이고요. 온라인 유통입니다. 자, 연평균 성장률이 높은 국가가 지금 포진이 되어 있는데 한국이 그 안에 있어요. 하지만 옆에 그림을 보시면 연 26.8%가 성장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것은 플랫폼 기업이에요. 여러분 쇼핑몰 그냥 분양해줬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뭐냐면 플랫폼 하나를 여러분의 손에 쥐어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는 재택 유연 근무가 확대가 되었고 온라인 강의, 지금 온라인 강의 하고 계시죠? 지금 엄마들이 초등학교 엄마들이 막 지금 거의 제정신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애들이 집에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예. 근데 온라인 강의로 막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수치가 뭐냐면 유입의 수치는 50대, 60대 인원들이 많이 온라인으로 지금 쇼핑몰로 전환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코로나19 때문에 나가기가 껄끄러운데 온라인 쇼핑을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패턴이 한번 바뀌면 다시 원복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온라인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입니다. 자, 볼게요. 자, 이런 와중에 그럼 우리는 어떤 소득을 갖고 있느냐? 아까 브루노처럼 노동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자본소득을 갖고 있는 것이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자본소득 중에서도 아래 보신 것처럼 시스템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쇼핑몰에 들어오는 소비자 조직이 잘 꾸려진다면 여기서 계속적인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런 조건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피해 보지 않고 시스템 소득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얘기한 것이 있어요. 그 이분의 동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로버트 기요사키가 인터뷰한 내용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뭐냐면 부자 아빠하고 이제 얘기한 내용이 나와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학교는 아주 성실한 직원을 양성해내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시죠? 어떤 분은 직장 속에서, 어떤 분은 사업을 하면서, 자영업을 하면서. 근데 그걸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아요. 성실하게 그냥 노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방법을 알아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파이프라인 우화 책도 여기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애터미를 정확하게 알아보실 이유, 그리고 사업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 미래를 설계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유통산업의 발전 개념도예요. 1.0, 직거래로 1.0이에요. 제가 상추가 있어요. 누군가 고추가 있어요. 그럼 맞바꾸는 게 이제 1.0이죠. 예. 이거 얼마, 이거 얼마 해서 바꾸는 거예요. 2.0은 이제 돈이 생긴 거예요. 돈이 생겨서 유통이 되는 시대. 그러니까 장 서서 이제 장에 가서 내다 파는 거죠. 4.0은 이제 온라인 모바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주고받는 시대가 3.0. 지금 저희가 3.0 시대에서 4.0으로 넘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4.0은 뭐냐면 한 플랫폼 사업자가 모든 걸 독식하는 시대인 거예요. 지금 AI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아마존이나 구글 이쪽에서 싹 가져가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쿠팡인데요. 여러분 이제 쿠팡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에요. 예, 외국 기업입니다. 예.
그걸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G마켓하고 옥션은 이제 신세계가 이제 인수를 한다 그래서 다시 재편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국내 유통 산업이. 근데 어쨌든 큰 사업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애터미 사업은 플랫폼 사업이기 때문에 나에게 플랫폼 하나가 지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직접 판매 유통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전달함에 있어서 도매와 소매를 거치지 않고 바로 쇼핑몰에 올라가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 올라가는 구조 속에서 소비자에게 일정 부분의 이득을 나눠주는 구조가 네트워크 마케팅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애터미는 바로 이 구조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시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애터미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한 이유, 시대적 상황의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갑작스러운 위기, 초고령 사회 때문에 연금성 소득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자, 또 상속의 이유 5번째를 한번 알아볼게요. 5번째는 초보자에게 맞춰졌다는 거예요. 예,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그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거, 포인트는 뭐냐? 이 후원수당과 지급수당이 초보자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아까 후원수당은 5천만으로 끊어지게 돼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30만 포인트를 받아가는 사람에게 15점이란 점수를 주고 많은 부분을 배당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 가면 8,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수당을 제 회사는 6만 원이라는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수당을 받을 때마다 6만 원이라는 수당이 들어오고요. 이거를 만약에 최대 8회까지 받는다 하면 그게 한 48만 원 정도 되고요. 이 사람이 판매사라는 자격 요건을 얻게 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럼 후원 수당은 48만 원을 받게 되는데 판매사가 되었을 경우에 1일부터 15일 동안에 또 16일부터 말일 동안에 2번의 달성 기회가 있는데 이 2번의 달성 기회 동안에 달성이 되었을 경우 상반기에 하든 하반기에 하든 그런 경우에는 지급수당이 약 22만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15일 동안에 한 9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하반기에 또 유지를 하시게 되면 또 90만 원 받게 돼서 한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수입이 180에서 2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오토 판매사예요. 중요한 건 뭐냐? 다른 회사는 판매사에게 배당하지 않습니다. 지급수당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일즈 마스터에게 지급수당의 반을 떼어서 세일즈 마스터에만 준 회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42만 원 정도가 배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에게 많은 금액을 배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정이 받아갈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는 거고요. 판매사 지급수당이 약 42만 원, 48만 원 정도 받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금성 상속의 6번째입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은 상한선이에요. 자, 이 연금성 상속의 비전은 뭐냐면 여기 있어요. 시간과 경제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파블로처럼 계속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시간과 경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상한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한선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일을 하지 않아도 더 소득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과 경제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요. 상한선 때문에 소득의 재분배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독식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내가 1번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처음에 처음에 초보자에게 배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상한선은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수당을 받아가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1번 사업자로서 내 몫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상한선에 도달하게 되면 내가 시간과 경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특장점이에요.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생필품을 팔고 이것이 안 팔리면 회사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제품을 싸게 팔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발적인 지구매가 일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바이러니 구조로서 두 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구조고 무한단계 무한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쇼핑몰에 어떤 소비자가 모이냐에 따라서 수당이 결정이 되고 이것이 전 세계로 나갈 수 있으면서 상한선이 됐다는 거죠.
이것이 연금성 상속의 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작은 어떻게 되냐? 소비자에서 마트를 체인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쇼핑몰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애용자로 변화가 되고, 그다음에 내 쇼핑몰에서 후원성을 수령하는 거, 그다음에 애텀이 그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나의 그 소득을 이제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이것이 상속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정리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근거를 임페럴 마스터라고 저희 가장 최고 직급자의 분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애터미의 보상이나 애터미의 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그건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쇼핑몰이 나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법률적인 근거로 인해서 3대까지 상속된다는 것이 그것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짧은 시간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 각자의 사업 속에서 좀 더 깊이 알아보시고 애터미를 더 깊게 알아셔서 이 모든 소득을 다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아까 화면 한 번만 앞쪽에 좀 열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사진 찍으실 준비하시고요. 네, 사진 네. 찍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찍을게요. 자, 네, 자, 13 드리겠습니다. 포토타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감사합니다. 공유 풀어주시고요. 네, 우리 백승진 본부장님께서 오토 판매사 그 안에 또 이제 제목으로 연금성 소득이 될 수 있는 근거, 그 다음에 상속이 모든 네트워크 업체들이 상속을 하는 걸 갖고 있지만 그게 의미가 있고 없고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의미가 없고 있지만 받을 수 없는 어떤 조건들 그런 것들 조금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 많이 해주신 백승진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분께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분께서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어요. 강의 해주시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우리 RCC 1기분들을 위해서 아마 우리 톡방 운영 리더도 하시면서 또 각 라인별로 또 이렇게 막 챙겨 가시면서 내 팀 또 챙겨 가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운영 리더님들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RCC 1기분들이 애터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가시고 아까 우리 백승진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수입이 회원가입한 모든 분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셔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래서 그 주는 모든 수당들을 내가 타갈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발전하셔서 멋진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RCC 1기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은 후속 미팅은 이제 우리 멘토분들하고 함께 하시고요. 오늘 사진 찍으신 거 우리 단톡방에 각 정해진 시간들 그 규칙들이 있으시죠? 거기에다 함께 올려주시고 또 소감 간단하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RCC 1기 1회차 강의 참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같이 사운드 창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준비! 야! 사원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